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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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마음 에포터 일기 멘토이신 이소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뵈니 또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보니까 칼럼도 쓰고 계세요. 네.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쓰시나 봐요. 거기에 잡지 이름이 앤서. 네. 뭐 답을 주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전에 앤서랑 앤서맘으로 나왔는데 하나로 합쳐졌더라고요. 네. 잡지 이름도 예쁜데 이 잡지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를 하고 계신데요. 앤서가 어떤 잡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릴 때 아이 낳고는 우리가 뭐 베스트 베이비나 앙팡이라든지 이런 책 많이 보잖아요. 네. 애기 어떻게 잘못 키울까 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사실 교육 잡지가 없고 카드라 통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후배맘들이 물어볼 때 가장 이제 공식적인 잡지고요. 이게 전국의 학원장님들한테 뿌려지는 잡지다 보니까 교육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입시의 대학교 설명이라든지 그 과에 대한 학생 인터뷰라든지 좀 알짜 정보가 많아서 중고등학교 엄마들이 보면 좋을 잡지 같아서 여기서 학부모 기자를 몇 년 전에 응모를 했었어요. 기자시기도 하네요. 우와. 근데 취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칼럼 주제가 주어지면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글을 적는 건데 이게 좀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5년 이상 제가 했거든요. 우와. 제 뭐라 그러지 습작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꾸준히 하신다는 건 일단 잘 쓰고 계시니까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번 편에 이소영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다재다능하신 재능 중에 진짜 부러운 바리스타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북을 이렇게 보면서 성동 청소년 수련관 해누리 카페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아까 유스네비 멘토맘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스네비가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을 총괄하는 기관이에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놔도 우리나라는 너무 슬프게도 다 사교육에 아이들이 가느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장되다 보니까 저희 맘에포트 엄마들부터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자고 해서 자주 갔었는데 거기 1층에 우연히 카페를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봉사 분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바리스타 같은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뭐 별다방이라든지 유명 프랜차이즈로 취직이 되면 그 친구들이 바리스타 역할을 못하고 디켠으로 소위 밀려나가는 거예요. 청소 인력으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그 친구들 이제 일자리 창출 카페인데 아무래도 매니저가 필요한 거예요. 돌발 사태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그래서 나는 그러면 커피도 좀 좋아하니까 배우고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 커가니까 봉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또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배워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3시간 시간을 내는데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 같거든요. 저는. 그러시구나. 봉사로 시작하시고 또 커피도 배우고 예. 또 배움의 열정도 있으시고 예. 또 이런 장애인 바리스타 분들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고 너무 훌륭하신데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하는 거 보면서 되게 훌륭한 봉사 하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에 넣었어요. 주위에 저 보고 이제 이런 사실 좋은 마음을 가지셨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성격답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 이 성동 청소년 수련관 해누리 카페 거기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늘 이렇게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과 약간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둔다고 하니까 나의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공짜로 받아보겠다고 오시는 분들 사실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원장님과 고민을 하다가 그럼 1년 이상 이제 장기 봉사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자고 해서 1년 이상 봉사를 했을 경우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다행히 거기에 됐고 작년에 2급을 땄어요. 그래서 하트는 못 만드는데 라떼랑 카푸치노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트는 못 만드는데 하시니까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이 저 하트 만들 수 있어요. 하트는 1급이거든요. 하트로 나눠지는군요. 그렇군요. 네. 오늘 라떼 또. 아트로.
소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 하트를 만드신 분은 1급이시구나 또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독서 모임도 되게 여러 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페이북에서 본 거는 성장판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그건 어떤 독서 모임인가요? 제가 이제 엄마들이랑 모임을 자주 하다 보니까 브런치, 학원 얘기, 시댁 얘기 늘 이게 이제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 독서 모임을 하자 해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하고 있고 제 성격답게 또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 못 봐서. 그런데 제가 조금 경계하는 거는 아줌마스러운 대화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게 우리도 사회 속에서 약간 격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주부지만 세상 속에 참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페북을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판의 신 작가님이라고 이번에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도 내신 분인데 이분이 나이 뭐 남녀노소 하지 않고 거대한 단톡방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그 단톡방에서 얻는 정보가 너무 많았고 너무 재밌는 건 24시간 사람들이 그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책이랑 그리고 어떤 강연회가 좋은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 재밌게 하고 있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지역도 상관없으니까 저희는 뭐 폴란드 계시는 분도 있고 캐나다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아까 루시아님이랑 꼬라님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한국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니까. 그렇군요. 온라인이 저절로 글로벌하게 되네요. 저희 얼마 전에 핀란드에 계신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나왔었는데. 신정철 작가님이 또 새로 책을 내셨군요. 저 예전에 빨간 책방에서 이 작가님이 팟캐스트 하실 때 한번 가서 뵀거든요. 오, 이 책도 궁금한데요. 엄마들을 위한 독서법으로 여기 불러주세요. 제가 선물 책임지겠습니다. 민호쌤이 요즘은 게스트분들이 게스트를 또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됐어요. 페미니스트시고 따뜻하세요. 그러시구나. 성장판 독서 모임. 그러니까 왠지 저희 닫힌 성장판이 갑자기 다시 열릴 것 같은. 신 작가님 의도도 그거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학교를 졸업하셨는데도 주위 친구들을 보면 소위 다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항상 성장하자는 의미로 지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멋진데요. 우리는 이제 키는 못 크니까 마음이 커야겠네요. 마음 역량이라도 성장하는 걸로. 여기 보니까 아까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감사 일기방을 운영하시는 방장님께 감사일기를 쓰면서 알아차리게 된 행복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행복이나 좋은 점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성장판이 한 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소위 한 사람이 한마디만 옮겨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500명이 한 방에 모여져 있나요? 예, 너무 재미있죠. 그런데 광고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정말 제가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책 내용 위주긴 한데 소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캘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으면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학원하고 감사일기 쪽에 많이 관심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아까 예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가로수길이고 전국이 대치동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더니 우리가 너무 시선이 넓어진 거예요. 화려한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평범한 나의 일상이 타인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한데도 저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매일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제 일상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소확행이라는 것도 자주 여기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이만큼 나쁘길 다행이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감사일기 거의 안 빼놓고 다 썼고요. 그리고 감사방에 계시는 분들이랑 거의 1년 가까이 이끌고 있고 최근에 1주년 파티도 했었어요. 네, 사진으로 뵀어요.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배분들, 30대 후배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먼저 인생길을 간 선배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1년 가까이 운영하셨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멋지세요. 그게 저같이 이제 에너지를 퍼서 써야 되는 사람한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느 공동체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받는 사람이 있어 에너지를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줬는데 받는 사람 없으면 그것도 슬퍼요. 그 감사일기 쓰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변화가 있던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면 말끝이 짧아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감사한 얘기는 감사일기를 쓴 다음에 가족
단톡방에 슬쩍 흘려요. 아. 그럼 아이들이 너무 실컷 웃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저한테 잘해줄 때도 이게 좀 오글거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냥 고마워 사랑해 말 잘하기보다 단톡방 같은 데 올렸다고 하면 너무 기분 좋아하고 그 다음날 2배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네. 방법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제 강의 중에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가족 단톡방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10대가 되고부터 아이들 사생활을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생활은 좀 반복적이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나 교우 관계를 묻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네. 저는 제 하루 생활과 그리고 신랑 경우에는 신랑의 직장 생활을 주로 단톡방에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편이에요. 아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아니면 오늘 아빠 좀 기분 나쁜 뭐 지시가 있었어. 엄마는 오늘은 녹화를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게 대화에 더 끼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하루, 아빠의 하루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것도 초등 고학년 이후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그 생각은 못했고 저는 공지하는 방을 쓰거든요. 그러면 또 싫어하죠. 그렇죠? 엄마 오늘 조금 늦어. 뭐 아빠가 늦으셔 또는 우리 같이 식사할 건데 여기서 하자 또는 뭐 어디를 골라서 한번 올려줄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4명이 봐야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감사합니다. 편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꼭 교포인 것처럼 이렇게 집안 가사를 잘 도와주시는 그런 남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으시니까 가족 안에서도 대화도 그렇게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얘기해주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내면 아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결혼 19년 차인데 서로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2 아이가 만났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렇죠. 예, 남편이 스카이캐슬 같은 동네에 자라면서 받은 본인의 상처 예, 그런 걸 아이한테 대물림하기 싫고 저도 그게 많이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걸 남편이 원해서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알콩달콩하신 사진 제가 가끔 보거든요. 예. 너무 재밌는데 요 근래에 재밌게 다녀오신 데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최근에 제주도 여행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냥 주말마다 서울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고 재밌는 거는 이제 주말에 가만히 있으면 톡이 와요. 언니 오늘은 어디 안 가시냐고 카카오 스토리 올려기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팬들이 있으시네요. 예, 있으시고 어느 지역을 가면 맛집이랑 갈 곳을 이제 신랑이 스케줄 뽑아놓은 걸 그냥 토스를 해줘요. 그러면 저 어디 군산인데요. 지금 여기서 어디 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진짜 신랑 흔한 곳이 되셨네. 전화번호에 전국의 맛집이 다 있어요. 우와. 예. 그리고 서울에 있는 박물관은 다 간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시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신랑이랑 늘 얘기를 해요. 우리 둘이 어른이 되는 것 같다고. 아이들은 사실 박물관 안 좋아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의무감에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교육 철학이 똑같고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표시니까 완전 그게 아름다우신 것 같고 같이 자녀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아주 귀감이 되는 가족입니다. 진정한 메신저분을 여기서 만났네요. 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알지 않고 이렇게 SNS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좋은 거 날려주시고 좋은데요? 한국 사회 조금 문제가 대부분 아빠의 중요한 월급들이 사교육비로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가 만약에 일례로 100만 원을 번다면 25만 원은 아빠한테 들어가는 게 맞는 가정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한 7, 80만 원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좀 기형적인 현상이라서 그기에 대해서도 신랑이랑 저는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서 너를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어릴 때부터 정해주니까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만약 학원을 가고 싶어도 수학을 들을지 영어를 들을지 2개 들을 돈은 우리 집엔 없어. 예, 여행 갈 돈은 있지만 그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집중을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사교육을 받을 때도. 악기라든지 체육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고 싶어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 팁도 드리고 싶어요. 부모로서 정확한 경계를 그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유는 주되. 지혜로운 팁을 되게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둘째가 지금 저희 중학교 1학년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맞아요, 해서 요즘 아이들은. 예, 지금 울타리 치느라고 제가 힘들어요, 요즘. 근데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아우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또 성장판 독서 모임도 하시고 여러 개 독서 모임 하고 계시는데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것 같고 또 그 얘기를 또 그
엔서 잡지나 이런 데 풀어주시는데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나 아니면 인생의 책이 있으시다면 몇 권 부탁드릴게요. 저도 마음이 힘들 때 보면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결혼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순종적인 딸이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 종교가 내 종교고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결혼 후에 우연히 정토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건 종교랑 상관없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좋아하는데 그 책을 읽고 약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고 인생 MBA를 저는 수료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든지 루이스의 치유 같은 책들은 정말 힘들 때 잘 읽혀요. 울면서. 제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런 책이 읽히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응급 처방전처럼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꼭 보내주거든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살아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을 읽기에 비하면 천국이잖아요. 저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하고 루이스 A의 치유는 저 인생책인데 저도 두고두고 보거든요. 맞아요. 힘들고 그럴 때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책인데 공감이 됩니다. 반가워요. 네,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마도 여자다의 항상 공통 질문인데 올해 그러니까 키워드가 계속 바뀌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이제 삶의 비전에 따라서 올해 인생 키워드를 3개 정도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도 이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는 걸 한국 사회에서는 칭찬으로만 제가 듣고 살았어요. 네, 그죠. 모범생이고 뭐 나쁘지 않고 여자애가 그래야지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스님들이 소위 성직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원래는 제 스케줄도 좀 비움 그리고 내면으로의 여행 제 자신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건 확실히 이것저것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성장판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한계로 마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우와. 한계 없는. 네. 올해는 대부분 보니까 비우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러는 게 키워드시네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좀 키워서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제2의 제 인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비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 몸이 좀 힘들어서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머릿속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일이 있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일이 없는데도 일을 만들어요. 그렇죠. 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지?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지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친구들이랑 살아봐도. 그냥 있는다의 즐거움을 좀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냥 있는다. 그냥 있어도 존재로서 되게 반짝이고 보석 같은 그 모습인데 뭔가 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흐려진다라고 느끼지 않나라는 거를 제 요즘 저한테 질문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선진국일수록 무용한 것의 효용성은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서서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마음 챙김 명상도 많이 맞아요. 하시고 명상 수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모닝에 그 미라클 모닝 하시는 것 중에 명상이 꼭 하나씩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심리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그런 프로그램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어머님들이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알게 되면 만천하의 뿔입니다. 다 저희 세금이잖아요. 맞아요. 누려야 또 거기서 그 과정을 열어주신 분들이 뿌듯하시고 그걸 통해서 명상의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시면서 계속 명상하시고 편안한 삶을 사시는 게 그래서 비단 목적인데. 서울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시대에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감사할 때 많아요. 이런 좋은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생각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열정적으로 반업맘 하고 계시고 반업주부 하고 계시는데 저희 방송은 이제 집에서 육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고픈 마음을 가지신 엄마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나 스스로를 세상에 단절시키지 말고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작사가 중에 지금 억대 수입을 올린 김이나 작사가 아시죠? 미모의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작사가가 됐는지 TV 프로그램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쓰셨대요. 그리고 김영석 작곡가를 컨택을 했는데
소위 작곡은 하려면 화성학이라든지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쪽의 전공은 아니신 거예요. 근데 우연히 김현석 작가가 그분의 블로그를 보고 글이 너무 예쁘고 톡톡 튀니까 네가 음악적으로 하고 싶다면 작곡은 아닌 것 같고 작사를 해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힌트를 얻었거든요. 아, 세상에 내가 끊임없이 노출을 시키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애기 블로그 애찬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소위 블로그를 좀 개인 SNS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기 자랑. 근데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소영 선생님처럼 나누고 나누는 장으로 쓰기 되게 좋잖아요. 내가 이런 강의 들었는데 너무 진짜. 좋았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 열리면 언제 열릴 거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글 쓸 때 많이 집중하시는 게 사람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용 그런 콘텐츠가 인기가 많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말씀 가슴에 꼭 새겨야겠어요. 네. 이 소통 방법 중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너무 좋은 방송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통을 하시려면 댓글을 다셔야 돼요. 네. 그래야 또 답글이 다가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저희가 다음에는 어떤 게스트를 모실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또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SNS 할 때 댓글이 안 달면 그렇죠. 절벽에다 말하고 있는 느낌. 진짜 절묘한 비유세요. 네. 그래서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라도 몇 개 있으면 누군가가 그래도 내 글을 봤구나 하고 뿌듯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글을 내놓을 때는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분들이 내 글을 읽고 그냥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또는 문장 하나에 막 위로받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감동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한번 작사가가 되고 싶으면 블로그를 열심히 써보시고 또 엄청난 작곡가를 만나실 수도. 우리 또 패친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끝으로 엄마도 여자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너무 설레고 즐거웠고요. 이런 녹음실을 언제 구경을 하겠어요. 최근 유명하신 분들 여기 녹음한다는 소리 듣고 제가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엄마도 여자라는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안타깝게도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젊은 여성들이 알아채고 최근에 저출산이라든지 결혼 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행복이 바로 쓰고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제대로 치유가 되어야지 또 기쁘게 누군가의 아내,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 코너에 용기를 내고 나오셔서 본인의 얘기를 나눠주시고 코나라 유사님께 또 많이 배우고 소통하면 좋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주신 말씀에 굉장히 저희가 힘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1화, 2화에 연결돼서 굉장히 그 에너지 보여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여기 지금 조명을 받으시면서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네, 이소영 선생님의 모습은 저희 페북을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힘든 시간 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저번 편에 이어서 SNS로 한번 소통하고 나를 알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꼭 정보 공유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알릴 수 있는 것,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다 보시면 좋은 글도 되고 그게 연결돼서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